네, 통합과학 두 번째 보충 내용입니다. 자, 지구 시스템과 직권의 변화입니다. 지구 시스템과 직권의 변화. 자, 처음에 지구 시스템과 직권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판구조론이 기본입니다. 판구조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우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사실은 이제 지도에서 그 판의 경계들, 그리고 그 경계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변동배부터 갑니다. 자, 이제 지각변동부터 볼 건데요. 지각변동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 화산활동이죠. 화산활동. 두 번째는요. 네, 지진입니다. 지진. 그러면 이제 지진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습곡이라든가 단층이라든가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변동 보통 그러면 화산활동, 지진, 습곡, 단층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각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각변동에서 첫 번째 화산활동. 그래서 화산대가 있습니다. 화산대는 화산이 잘 발생하는 띠 모양의 좁은 지역, 특히 이제 띠 모양의 좁은 지역이라는 얘기가 중요해요.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페이지 136페이지 그림 보시면 네, 환태평양 화산대 나오죠. 네, 환태평양 화산대 나옵니다. 그리고 환태평양 지진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거기 이제 보시면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화산활동이 잘 발생되는 지역,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특정 부분에만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정 부분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산대, 띠 대자를 쓰는 거거든요. 띠 모양의 좁은 지역. 그래서 특정 지역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진대입니다. 지진대. 그럼 지진이 잘 발생하는 곳 이런 얘기. 그러면 화산대와 지진대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건 화산대와 지진대가 일치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답입니다. 화산대는 꼭 지진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지진이 주로 일어나요. 거기 이제 136페이지에 그 중간에 자료에 보시면 화산대는 거의 대부분 지진대거든요. 하지만 그 지진대의 그림에 보시면 지진대인데 화산활동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두 개의 그림이 완벽하게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꼭 화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특히 습곡이나 단층 중에 단층에 의해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지진은 일어날 확률이 높지만 화산이 일어날 확률은 되게 적거든요. 네,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가 일단 다르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좁은 지역, 띠 모양의 좁은 지역에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판의 경계. 그러면 판구조론 그랬으니까 판이라는 게 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그림 기억나시죠? 이렇게 맨 위가 지각이고요. 그 다음에가 뭐죠? 멘틀입니다. 멘틀 그리고 그 밑에 외핵, 내핵. 요렇게 앞에서 직권에서 공부하셨어요. 맞죠? 네. 그때 요렇게 어디까지를 우리가 판이라고 하냐면 요만큼을 판이라고 합니다. 즉, 이 판이라는 것에는 뭐가 속하느냐면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가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자, 지각은 크게 두 가지 지각이 있습니다.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얹혀져 있는데 어디에 얹혀져 있냐면 상부 멘틀 위에 얹혀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이 상부 멘틀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뭐가 있냐면 유동성을 갖고 있어요. 유동성의 뜻이 뭐죠? 네,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멘틀 대류가 일어납니다.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 즉 지각변동은 굉장히 멘틀 대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판을 두껍게 판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이 대륙 지각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죠? 굉장히 두껍고 해양 지각은 되게 얇아요. 그쵸?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그리고 그게 맨틀 위에 이렇게 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꼭 물 위에 나무도막이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예요. 그쵸? 네. 그래서 대륙 지각은 되게 두껍고 해양 지각은 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의 경계가 있는데 이게 지표면을 기준으로 진원의 깊이를 따졌을 때 진원의 깊이가 깊지 않은 걸 우리가 천발 지진이라고 하고요. 천발. 그 다음에 진원의 깊이가 깊은 걸 우리가 신발 지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진원이 시작됐느냐. 진원이 얕으면 천발 지진. 진원이 깊으면 신발 지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의 구조에 관한 설명을 쭉 해드렸으니까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 그 전에 이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왜 일어나게 될 거냐, 즉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판 이동의 원동력. 한마디로 얘기하면 답부터 얘기하면 멘틀 대류입니다. 멘틀 대류. 그럼 멘틀 대류는 왜 일어나느냐? 어떤 에너지원?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 때문에 생기죠? 아까 배웠죠?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때문이다. 즉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때문에 판의 일부가 유동성을 갖는 부분이 생기고 그 유동성을 갖는 부분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동하게 된다. 자, 이해하셨나요? 네,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네,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판의 경계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크게 지각만 이렇게 따졌을 때 이렇게 지각을 그려놓고 판을 자를게요. 요만큼 판을 자르고 요만큼 판을 자르고 그러면 A, B, C 판이 있는 거죠. A판, 뭐 B판, C판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자, 이 A, B, C 판의 밑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멘틀 대류.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상승하면 다른 데서 하강해야 되겠죠? 요렇게 와서 하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강하실 거고. 즉 멘틀 대류에 상승부가 있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에 하강부가 있어요. 자, 이러면 판의 경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쪽 판이 이 멘틀 대류와 같이 이렇게 운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B와 C의 경계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지는 경계, 즉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판이 모여드는 경계, 즉 수렴형 경계라는 게 나타나요. 수렴형 경계라는 게 나타나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새로운 뭐가 생긴다? 그렇죠.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 이거야. 그래서 판의 생성이 일어나는 부분은 멘틀 대류의 상승부고요. 그 다음에 둘이 모여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즉 판의 소멸이 일어난다 이거죠. 판의 소멸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멘틀 대류의 하강부라고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자, 갑니다. 판의 경계는 발산형 경계가 있는데 멘틀 대류의 상승부이고 판이 생성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자,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두 판이 모여들고 판이 소멸하는 경계는 말 그대로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입니다. 요렇게 머릿속에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판의 경계에 대해서 쭉 배우시고 나면 이제 지진과 화산활동의 영향까지 공부하시고 나면 이 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즉 이 책이 쫑난다는 뜻이죠. 끝이다. 끝. 자,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에서 첫 번째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대륙판과 대륙판의 경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에 발산형 경계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수렴형 경계는 판의 종류에 따라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대륙과 대륙판인 경우, 두 번째 대륙판과 해양판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판과 해양판인 경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륙과 대륙의 경계입니다. 대륙과 대륙의 경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곡대라고 합니다. 열곡대. 자, 판과 판의 경계가 있는데, 판과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렇게 서로 판이 멀어지는 경계입니다. 멀어지는 경계. 그런데 이게 대륙에서 멀어지는 거다 보니까 아주 뜨거운 좁고 깊은 넓은 골짜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두 번째, 해양판과 해양판 생긴 모습은 똑같은데요.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해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밑으로부터 마그마가 올라오게 되면 마그마가 올라와서 쌓이고 냉각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 어떤 형태의 모양이 되느냐면 이렇게 산맥의 형태, 이렇게 산맥의 형태로 이렇게 생기는 바다 밑에 해령이라는 곳이 생겨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뭐가 생길 거냐면 열곡이 생길 거예요. 열곡. 그리고 밑으로부터 계속해서 화산 활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대륙과 대륙의 경계. 대륙과 대륙의 경계는 대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대습곡산맥이라는 건 뭐냐면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두 개의 밀도가 똑같은 두 판이 와서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두 판이 충돌을 하면서 쭉 하고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습곡산맥이 생깁니다. 이 굉장히 높은 습곡산맥을 대습곡산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커다란 습곡산맥이 생깁니다. 머리에 딱 드는 생각이 있죠. 뭐예요? 히말라야 산맥.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대륙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해양판이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예요.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는데 이 대륙판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섭이평 경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섭이평 경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구라고 하죠. 해구가 발생합니다. 즉 요 판의 경계가 해구인 거죠. 여기가 해구. 그래서 이 해구에서는 대륙판 쪽으로만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즉 판과 판이 이렇게 쓸릴 때 접촉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륙판 쪽으로만 지각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해양판은 이 해구와 똑같은데요. 양쪽이 다 뭐라고요? 양쪽이 다 해양판인 경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은 해구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판이 더 밑으로 들어가니까 해수면으로부터는 굉장히 깊은 그런 해구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5가지와 거기다 추가로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안 배운 게 있어요. 보존형 경계라는 게 있어요. 이 보존형 경계라는 거 말 그대로 이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판이 상대적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는 양쪽으로 멀어지는 경계이고요. 수렴형 경계는 양쪽에서 가까워지는 경계인데 그러면 보존형 경계라는 건 뭐냐? 자, 판과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자, 단층이 생겼어요. 단층이 생겨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단층이 생겨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령입니다. 해령.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령이에요.
해령과 해령 사이를 주목하세요. 자, 갑니다.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판이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판이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판은 계속 이렇게 갈 거고 이 판은 계속 이쪽으로 갈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면 이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판과 판이 상대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거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총 몇 가지? 6가지의 판의 경계를 배웠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변환단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열곡으로부터 시작해서 열곡, 해령, 대습곡산맥, 해구, 그 다음에 해양과 해양 사이의 해구, 그리고 보전형 경계로의 변환단층, 이렇게 4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인을 하나 해볼게요. 첫 번째, 맨 앞에 열곡대부터. 자, 열곡은 우리가 천발지진, 신발지진, 화산활동 뭐 이런 걸 볼 건데요. 천발지진이 일단 가능할 거냐? 네, 천발지진은 가능합니다. 여기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발지진, 밑에 깊은 곳은 사실 지진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마그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긴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긴 어렵죠. 따라서 천발지진이 가능하고 신발지진은 불가능하고요. 화산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해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발지진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발지진은 불가능하게. 그렇죠? 그러면 화산활동은 가능하냐? 예스. 그러니까 천발지진과 화산활동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습곡산맥입니다. 천발지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신발지진 가능하겠습니다. 맞죠? 신발지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발지진과 신발지진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겼네요. 화산활동이 가능하겠느냐? 밑으로부터 마그마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마그마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거든요. 얘가 화산활동이 일어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대륙과 해양. 첫 번째, 당연히 천발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천발지진이 가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륙 쪽으로 가면 점점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서 대륙 쪽에서는 신발지진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네요. 해구의 특징은 이 판의 경계인 해구로부터 해양 쪽으로는 지각 변동이 없어요.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각 변동이 없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화산활동이 가능하냐? 네. 신발지진과 천발지진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서 뭐가 생겨서? 네. 마그마가 생겨서 위로 올라오는 화산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화산활동에 의해서 뭐가 생기느냐면, 네. 호상열도가 생길 수 있어요. 호상열도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신발지진, 천발지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산활동까지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존형 경계입니다. 보존형 경계. 이 보존형 경계는 변환단층이고요. 네. 맨 위에, 그러니까 위에 두 판의 경계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쓸리겠죠? 그래서 천발지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발지진만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걸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지도에서 찾아야 돼요. 지도에서 찾아서 이 부분이 어디인지 그런 걸 우리가 찾아서 시험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그 지도에 관한 설명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야 되니까 지명에 관한 설명만 조금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판의 경계의 정리를 좀 들어가 보죠. 발산형 경계, 열곡대, 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동아프리카 열곡이에요.
네, 우리 교재에는 어떤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면, 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에 보시면, 페이지 139, 네, 기록하세요. 13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해령 중에 제일 유명한 해령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대서양 중앙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동태평양 해령. 네, 이 두 개의 해령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로 갑니다. 대습곡 산맥은 뭐죠? 네,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해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본 해구가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칠레 해구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본 해구의 위치와 칠레 해구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느냐면, 일본 해구는 호상열도예요. 일본이 호상열도죠. 이 호상열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칠레 해구에는 작은 습곡산맥, 저 대습곡산맥은 아니고요. 작은 습곡산맥이 생겨요. 그래서 습곡산맥이 생기는 부분,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과 해양의 해구는 제일 유명한 뭐가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라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이 마리아나 해구는 필리핀판이라는 해양판과 태평양판이라는 해양판 사이의 경계예요.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안단층은 아까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해령과 해령 사이. 다시 해령과 해령 사이가 된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샌 안드레스 단층 또는 산 안드레스 단층이 가장 유명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미국 서부죠. 미국 서부를 쭉 가로지르는 변환단층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변환단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할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겁니다. 얘네들이 각각 천발 지진이 가능하냐, 천발 지진이 가능하냐, 신발 지진이 가능할 거냐, 화산 활동이 가능할 거냐, 이거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각각 천발 지진이 잘 일어난다, 신발 지진이 잘 일어난다,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말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이 각각의 열곡이라든가 해령이라든가 해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셔야만 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열곡입니다. 열곡은 천발 지진, 신발 지진 안 됩니다. 화산 활동 됩니다. 됐죠? 두 번째, 해령은 천발 지진 되는데 신발 지진 안 되고 화산 활동 됩니다. 그다음에 대습곡 산맥은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만 되고 화산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그다음에 대륙과 해양, 해구입니다. 해구. 해구는 네, 천발 지진 가능하죠. 신발 지진 가능하죠. 화산 활동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해양과 해양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구기 때문에 천발, 신발, 화산 활동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 이 샌 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변환 단층에서는 천발 지진만 가능하고 나머지 지각 변동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발 지진은 모든 지각 변동대, 즉 판의 경계에서 모두 일어난 그런 특징이 있죠. 즉 천발 지진은 모든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그죠? 두 번째. 자, 해구에서는 모든 판의 경계? 아니죠. 모든 지각 변동이 가능하다. 모든 지각 변동이 가능하다. 천발, 신발, 화산 활동 모두 가능하다. 요렇게 두 개의 특징을 잡을 수 있고요. 요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네,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짧은 내용 조금만 더 나가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내용은 뭐냐? 자, 지진과 화산활동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지진과 화산활동. 자, 지진은 왜 일어날까요? 네, 지진의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딱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은 암석에 탄성 한 개 이상이 힘이 주어진다. 그죠? 그래서 암석에 탄성 한 개 이상의 힘이 가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단층이 일어난다. 단층. 그죠? 단층. 이게 딱딱한 판이 이렇게 부러진다는 얘기죠. 쉽게 하면 부러진다. 자, 이렇게 되면 진동 에너지가 한꺼번에 다량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쫙 사방으로 펼쳐나간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지진도 판의,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 잘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지진 피해, 1차 피해, 2차 피해가 있는데요. 이 지진에 의해서 해저 지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생기느냐면 해일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쓰나미라고 합니다. 쓰나미. 그죠? 네. 그래서 해저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해변을 덮게 됩니다. 옛날에 발리, 그쵸? 옛날에 발리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휴양지죠. 네, 거기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엄청난 해일이 덮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인명이 헤쳐졌어요. 네, 그렇게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1차 피해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파손, 붕괴, 지진의 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2차 피해는 그렇게 건물이 파손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교통마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요. 전기도 공급이 되지 않고 이런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화산도 거의 비슷합니다. 화산도 저 탄성 한 개 이상의 힘이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마그마가 형성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자, 마그마가 형성이 됩니다. 이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나오는 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하면 용암이라고 하죠. 이 마그마가 딱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화산 활동입니다. 주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오면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용암이라고 했고 용암. 그다음에 이제 화산 기체가 많이 나오죠. 근데 화산 기체의 대부분은 수증기이고 CO2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산 기체 어디서 배웠냐면 탄소의 순환에서도 배웠어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직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산 쇄설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차 피해나 2차 피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삶에 주는 영향 요거 이제 크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부정적인 측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죠. 아까 나왔던 1, 2차 피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영향인데요. 예전에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 4가지 이렇게 서술형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영향. 첫 번째, 지열 발전. 자, 화산의 긍정적인 영향, 긍영. 제가 이름이 근영이고요. 여기는 긍영이에요, 긍영. 자, 긍정적인 영향. 네, 미안합니다. 자, 긍정적인 영향. 뭐라고요? 첫 번째, 지열 발전입니다. 지열 발전을 통해 우리가 전기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온천을 이용할 수 있겠죠? 온천? 네. 그럼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자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이제 제주도가 그런데요. 아주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토양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그렇게 크게 부각된다기보단
그런 것도 있다. 뭐 이런 거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요건 서수형 출제 됐었어요. 그러니까 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진도를 다 나간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책의 맨 마지막 장까지 꼼꼼하게 우리가 못 만나는 동안, 그쵸?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못 만나는 동안 잘 숙제를 해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네, 얼굴 붉히지 않고 서로 네, 좋은 모습으로 만나길,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